중국은 나쁜 시대 정신의 표현을 처음 제대로 했어요. 인류 공존 같은 거 모르겠고 일단 우리나라는 잘났다. 이 모든 이 우스꽝스러운 비극, 극우 뉴라이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신사무라이 박정희, 그리고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국민들이 분열되고 서로를 비국민 취급하는 건 이건 꼭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트렌드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통합기와 분열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볼까요? 시민혁명을 처음 이뤘을 때는 혁명가들이 다 혁명봉에 차가지고 다 같이 동지였지만 곧 지롱드파와 자코뱅파로 분리돼서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료하고 90년대의 번영을 즐겨보려다가 하고 IMF를 맞았을 때 우리의 이게 어떻게 이룬 성취인데 이 성취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이 통합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도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전국의 인파가 보여주었던 그 질서, 연대의식 이런 걸 보면 이때는 우리 국민이 통합되는 모멘텀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 정치는 한쪽이 싫어서 오른쪽을 찍고 오른쪽이 싫어서 왼쪽을 찍으면서 상대를 비국민 취급하는 유행이 심화되고 있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통합과 분열은 국제적 현상과 국내 실정이 어느 나라든 연결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올림픽이 88 서울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는데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자유진영 국가들이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84 LA 올림픽 때 공산권이 참여를 안 했어요. 양쪽이 모두 참여한 게 88 서울 올림픽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역사적이지만 개회식이 역사적인 개회식이에요. 정말 이건 국뽕이 아니라 88 올림픽 개회식은 정말 그 다음 20년을 예고하는 기가 막힌 개회식이었어요. 88 올림픽은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노래했고요. 그래서 테마곡도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였어요. 모든 인류가 손에 손을 잡자.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다. 그리고 개회식의 수준도 지극히 높았어요. 바로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부터 2004 아테네 올림픽까지 같은 기조가 유지돼요. 이 20년 동안 적어도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는 죄다 인류는 하나고 세계는 더 평화적이고 진보적이 될 거고 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이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9.11 테러는 88 올림픽처럼 이것도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사실은 세계 제1제국인 미국의 성격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도 따라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2차 대전 이후의 20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극우 정치, 정당들이 유럽에서 득세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탈리아 총리가 멜로니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자기 파시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정도 되는 선진국이. 88 올림픽이 만들었던 트렌드를 뒤집은, 그리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 올림픽이 베이징 올림픽이었어요. 인류 공존 같은 거 모르겠고 일단 우리나라는 잘났다. 우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네 것도 내 거, 내 건 원래 내 거.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모셔라 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대 정신의 첫 스타트를 끊었고 중국은 나쁜 시대 정신의 표현을 처음 제대로 했어요. 지난 파리 올림픽 보면 프랑스가 얼마나 잘났는지 끝없이 떠드느라 보는 사람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난 도쿄 올림픽 역시도 나 일본이야.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데 나 일본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하는 외침만 계속해서 반복이 됐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이후에 올림픽 개회식은 이제 세계의 무관심해요. 나 잘난 것만 있어요. 이런 것처럼 통합주의와 분열주의 혹은 고립주의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국가도 세계도 결코 일직선으로 어느 방향으로 좋아지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기만 하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한국이 속한 서방 자유세계 기준,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면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이상 우리가 평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굉장히 긴 평화기예요. 끝날 때가 됐다고 하기에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태극기 부대가 성조기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기이한 풍경이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인문학이 문사철이잖아요. 문사철을 동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 문화적인 차원이 첫 번째입니다. 한국 정치에 협소한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뉴라이트와 주사파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지간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왔는가, 이거를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정학, 역사적인 근간, 역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질을 가진 민족으로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조선왕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동학, 농민운동, 그 다음에 3.1 만세운동이 어떻게 현재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와 연결된 사건인지, 이런 복합적이고 통시적인 역사적 연결성에 눈을 딱 감고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면 뉴라이트도 되고 주사파도 됩니다. 근대를요, 서양의 근대만 유일한 근대로 보고
한국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근대를 외삽했다 그러죠. 이식받아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국가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80년대에 자리 잡은 어떤 전통적인, 저는 재래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재래식 역사관이에요. 이 세계관에서 조선시대까지는 당연히 지금의 번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세 봉건 시대가 돼요. 조선이 근대 국가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중세 봉건 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암흑기도 끝나고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몰라요 상태에서 근대를 이식받고 학습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모범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범생인데 이 모범생이 어쩌다 이렇게 잘 됐느냐? 이 모범생을 가르친 스승은 누구냐?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게 보수의 역사관념이에요. 이승만은 국가를 친미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게 했고 그 틀 안에서 박정희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그런데 또 그러한 이승만의 스승은 뭐예요?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세계관을 가진 보수적인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승만이 만들어준 나라예요.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체성과 우리 국민들의 재능과 노력은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성취를 갖고 온 이승만과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만든 물질적 성취를 가져온 박정희를 민족사의 영웅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진보 진영도 세계관은 똑같아요. 결론이 다를 뿐이죠.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성취를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가져오는데 성공한 민주화 세대가 진정한 건국자들이라고 하는 게 진보 진영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영화 1987 좋은 영화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1987은 한편으로는 말이죠, 86세대의 건국 설화예요. 바로 자기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국 설화입니다. 보수적인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그 영화 보고 자기가 왜 분노하는지 모르고 분노하는 거는 이게 그분들의 바닥을 벅벅 긁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건국 설화인데 그 건국 설화가 내가 알고 있는 설화랑 내용이 다르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학생이 근대를 가르침받는 그 배움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이 근대의 첫 스승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똑같은 중세 봉건의 암흑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민족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위해 싸우고 결국 민족적 정당성을 지닌 한반도 정권을 수립한, 그리고 그 강력한 미국에 맞서서도 주체성과 존엄성을 잃지 않는 김일성으로부터 우리의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믿으면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게도 배우고 미국에게도 배웠다고 믿으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광화문의 태극기와 아직도 진보 진영에 속한 어떤 정치인들의 가슴 깊이 새겨진 김일성 주석의 그 말씀은 그 본질이 같은 거예요. 짧으면 80년, 길어봐야 120년도 안 되는 시간이 한반도의 현재의 전부의 이유라고 믿는 협소한 역사관이 만들어낸 서글픈 관념 싸움입니다. 그 모든 것은 공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저는 사실 한국인의 탄생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도 쓰게 됐던 거고요. 한국의 좌우 정치관념은 80년대에 유행하던 역사 발전론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헤겔과 막스의 역사 발전론인데 이거 지금은 그 원조집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게 학술적인 추세예요. 지금 그 유럽이 원조집인데 원조집에서도 지금 그 메뉴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세계관 안에 살면 지금 우리의 진보와 보수처럼 무의미하게 서로를 증오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세계관이 같다 그랬죠? 주사파와 뉴라이트는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같은 세계관 안에서 이적할 수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다른 야구팀으로 이적할 수는 있지만 농구팀으로는 이적할 수 없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과거 강경한 좌파가 뉴라이트가 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름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자, 현재 뉴라이트시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과거 운동권 하다가 이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양반이에요. 현재 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한때 자칭, 타칭, 노사모, 사실 꽤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통화 녹취록 보면은 노무현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 이 노무현 정신이란 말을 윤석열이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힘을 호랑이 굴이라고 그래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우 뉴라이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이 모든 이 우스꽝스러운 비극, 한국의 좌우 정치 주류 세력이 아직도 80년대에 한국에서 유행한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거예요. 태극기 부대는 왜 그럴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락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고유하고 독립적인 단단한 자아를 지녀서 그 자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만 세상이 나의 자아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아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아메리칸 뷰티를 보면 주인공 부부가 원래 히피족이었던 걸로 나와요. 이게 헬리콥터가 이렇게 떠다닐 때 그 헬리콥터를 향해서 뭐 어쩔 건데 보면 어때 하고 그 아내가 한때는 이 가슴을 열어 제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젖가스름을 드러냈는데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미 중산층 부인이 돼서 정숙하고 교양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품위 있는 중산층 가정으로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묻죠. 예전에 당신은 어디 가고 이런 재미없는 여자가 됐냐? 라고 하지만 사실 아내는 변한 적이 없어요. 히피들 사이에서 여자가 가슴을 드러내는 건 진보적이고 멋지고 과감한 거였죠. 아내는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는 걸 추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중산층 마을, 중산층 가정의 아내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일 뿐인 거예요. 처음에 태극기 부대가 모일 때 여러분 그 개개인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도시락 얻어먹으려고 오는 분들, 용돈 받고 소일거리로 오는 분들, 그리고 정말 심심해서 오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는 퇴역 장성, 대기업 임원 출신 이런 분들도 오세요. 처음에는 바보 같은 말 떠드는 데인 줄 알고 와요. 그런데 윤석열 찬양하고 민주당을 중국인이 장악했다고 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식의 말을 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환경에 제가 세봤습니다. 2주, 딱 2주만 있으면요. 진심으로 믿게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동 도치만 패러디가 큰 화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클레어 패딩이 된소리를 맞았는데 왜 그분들을 하나같이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다닐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1980년대 런던의 후미진 골목길에 영국에 어떤 펑크족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무리는 당연히 가죽 잠바를 입고 있을 거고요. 부츠를 신고 있을 거고 막 지인 같은 걸 이렇게 막았을 거고 뭐 허리엔 체인을 감았을 수도 있고 코나 귀에 피어싱 정도는 당연히 해야 꿀리지 않는 그런 무리였어요. 거기서 남들 다 하는 피어싱 자기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피어싱 하고 왔을 때 우와 죽인다 정말 끝내준다라는 칭찬을 듣는 걸 보고 자기도 하는 사람이 시공간을 건너뛰어서 대치동 아파트 주민이 된다면 정확히 같은 원리로 몽클레어 패딩을 사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고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중인가 필요에 따라서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이름 있는 철학자들이 괜히 쓸모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학을 하는 이유거든요. 인문학을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을 예술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이해할 때 역사, 철학, 예술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